10월의 비는 차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유리 위에 빗줄기가 지워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강만수는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그 반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 좌석에서 아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시설 정말 좋다더라고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으로 접어들수록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넓어졌고 간판의 글씨체도 투박해졌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경계선 어딘가였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 그만큼 안전하대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현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니, 밝으려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강력계 형사로 살면서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는 푸른 정원 실버케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정원에는 단풍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입구 옆 전광판에는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프리미엄 케어라는 문구가 흘러갔습니다. 현수가 차에서 내린 후 뒷문을 열고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만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9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만수 어르신이시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현수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보호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입소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세 사람은 1층 상담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했습니다. 벽에는 입소자들이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엔 다른 게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노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간호사가 서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복도 끝 소파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시설장 서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에 감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어르신, 저희 푸른 정원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월 이용료 280만 원. 식사, 간호, 의료 지원 포함. 추가 비용은 별도. 현수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방은 3층입니다. 남향이라 햇볕 잘 들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창문. 필요한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정원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현수가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낡은 수첩 하나. 만수의 전 생애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닳았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만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만수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80세쯤 돼 보였습니다. 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태식이라고 합니다. 300이요. 옆방이시죠? 강만수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긴 가족 올 때만 사람 대접받는 곳입니다. 만수는 수저를 든 채 태식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10월 17일. 입소 첫날. 장태식. 302호. 만수는 수첩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형사로 살았습니다. 범죄의 단서를 읽어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저 비어있는 눈빛과 조용히 삼켜진 말들을, 그리고 장태식의 한마디를.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너머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참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만수는 다시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푸른 정원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오전 10시 건강체조, 오후 2시 자유시간, 저녁 6시 식사, 밤 9시 소등. 만수는 관찰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고 식당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입소자들의 움직임을 기억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면회 오는 가족이 적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석 달째 면회객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장태식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정원에서. 태식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짧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제 아들이 이번 주엔 온답니다. 만수는 태식의 목소리에 담긴 기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토 하루코, 83세. 일본어 억양이 남아있는 한국말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하루코가 물었습니다. 하루코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제 집을 팔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서류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했죠. 딸 믿고 찍었어요. 하루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딸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물으니까 엄마 요양비 내려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 비용은 제 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딸은 요즘 전화도 안 받아요. 하루코는 담배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제일 슬픈 건요. 전 여전히 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식당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연금이 또 안 들어왔어요. 가족분께 연락해 보셨어요? 아들이 받아간다는데 아들이 쓸 데가 있다잖아요. 어르신 용도는요? 아들이 주기로 했는데 이번 달은 바빠서 못 온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한 후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식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만수는 장태식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드님 오셨습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왔다 갔어요. 돈 달라고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험 해지하래요. 제가 들어둔 보험이 하나 있거든요. 만기가 내년인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 했더니 아들이 화를 냈어요. 태식은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그러더군요. 만수는 태식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그래도 해지 안 할 겁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이틀 뒤 만수는 3층 휴게실에서 간호사 김유나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안내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바쁘시죠? 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좀요.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어요. 힘든 일 아닙니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제일 힘든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요. 유나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들 힘든 거 알아요. 가족한테 당하는 것도 알고, 외로운 것도 알아요. 근데 전 간호사일 뿐이거든요. 가족 문제엔 개입할 수 없어요. 시설에선 뭐라고 합니까? 가정사는 가정에서 해결할 일이래요. 저희는 의료만 담당하라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봐야 해요. 연금 다 빼앗기는 것도, 면회 안 오는 것도, 울고 계신 것도 그냥 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 본 적 있습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만수를 바라보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입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있어요. 가끔 약 용량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기록이랑 안 맞을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하면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잘못 봤다고 하거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박 팀장이요. 약물 관리 담당이거든요. 유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더 이상은 말 못해요. 죄송해요. 유나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토 하루코 마이너스 집 매각 대금 미수령. 이름 모를 할아버지 마이너스 연금 미입금. 장태식 마이너스 보험 해지 압박. 공통점 가족에 의한 경제적 피해. 시설 대응 방관. 김유나 간호사 마이너스 약물 용량 이상 징후 언급. 만수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가족이 돈을 빼앗고 시설은 외면하고 노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바라본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302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장태식의 방이었습니다.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걸. 11월이 왔습니다. 장태식의 아들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15분, 10분, 어떤 날은 5분도 채 안 됐습니다.
오자마자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받고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만수는 1층 로비에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태식의 아들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헝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거나 구두가 때 묻어 있거나 얼굴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챙겨 넣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럼 전 가봐야 해서요. 밥은 먹고 가거라. 아니요, 괜찮아요. 바빠서요.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태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자동문을 나서서 차에 탈 때까지,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만수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사흘 뒤 태식의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복도를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태식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 도대체 왜요? 어차피 아버지 쓸 데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제 빚이 얼만 줄 아세요? 이자만 매달 100만 원이 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임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 꼴로 만든 거잖아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만수는 복도 끝으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태식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만수는 태식의 방 앞에 섰습니다. 저 강만수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창가에 앉아 잎들이 다 떨어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태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전 그 애를 위해 살았거든요. 아내 일찍 보내고 혼자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했죠. 대학도 보냈고, 결혼 자금도 됐고,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애는 저를 ATM으로 보더군요. 돈 나오는 기계.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만큼은 안 줄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러십시오. 태식은 고개를 돌려 만수를 보았습니다. 근데 무섭네요. 뭐가요? 아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만수는 태식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 외로움, 포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아침엔 죽 반 그릇, 점심엔 국 몇 숟가락, 저녁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태식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태식은 식사 내내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좀 더 하셔야죠. 약 드시려면 밥을 드셔야 해요. 나중에 먹을게요. 유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만수는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수는 정원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태식 씨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가족분께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약 처방이랑 건강 체크뿐이에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설에선 뭐라고 합니까? 정서적 문제는 의료 범위 밖이래요. 가족한테 계속 연락하라고만 하고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게.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11월 중순 태식은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태식의 방을 찾았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함께 보거나 차 한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만수 씨, 태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 줘서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태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11월 18일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302호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달려갔습니다. 태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태식을 흔들었습니다. 태식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만수는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간호사! 불이 켜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유나가 제일 먼저 도착해 태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유나가 외쳤습니다. 만수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병원 갑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태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에 태식을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요원이 물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셨나요? 유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응급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만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302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형사로 살면서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사고, 살인, 자살. 죽음의 형태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면당한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11월 18일 새벽 2시. 장태식 응급 이송. 원인 영양 부족, 우울증 추정. 가족 연락 불통. 만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누군가 막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만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장태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태식의 심장이 먼저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시설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고 태식의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 앞에는 국화 몇 송이와 영정 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태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얼굴이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만수는 분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유나 간호사와 몇몇 입소자들이 찾아왔고 모두 말없이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빈소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태식 씨, 만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만수의 앞에는 향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수는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모든 게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태식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시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팀장이 무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2호 유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만수를 보았습니다. 가족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가족이 왔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서류 처리하고 유품 챙겨가셨죠. 장례식엔 안 오고요? 박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가정사니까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만수는 박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 씨 약물 기록 좀 봐도 되겠습니까? 왜요? 궁금해서입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유족 동의 받으면 됩니까? 유족이 요청하면 가능하죠. 박 팀장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고령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지만 시설은 모든 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정원 벤치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태식 씨 약물 기록 본 적 있습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봤어요. 한 달 전쯤 뭐가 이상했습니까? 혈압약 용량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수면제도 추가됐더라고요. 의사 처방이었습니까? 기록상으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태식 어르신이 불면증 호소한 적은 없거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록 아직 있습니까? 시스템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접근하려면 권한이 필요해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간호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압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것, 느낀 것은 중요합니다. 유나는 만수를 보았습니다. 정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확신합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른 입소자들 기록도 확인해 주십시오.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박 팀장이 알면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흘 뒤 유나가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두 사람은 3층 휴게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사망한 입소자가 5명이에요.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82세. 모두 가족 면회가 거의 없었고요. 사인은요? 심장발작 2, 뇌졸중 1, 폐렴 2. 만수는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사망 한 달 전부터 약물 용량이 증가했어요. 특히 진정제랑 수면제. 의사 처방입니까? 기록상으론 그래요. 근데 담당 의사가 같아요. 박 팀장이 연결해주는 외부 의사거든요. 만수는 노트에 적힌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5명.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록 복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시스템에 로그 남아요. 대신 제가 본 걸 적어왔어요. 유나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이름과 날짜, 약물 용량이 빼곡했습니다. 만수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무서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이라면 전 그동안 뭘 한 거예요? 만수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수첩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사례, 날짜, 공통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시설과 외부 의사의 결탁 의심, 목적 가족이 없거나 방치된 노인의 조용한 처리, 방법 과다 약물 투여로 자연사 유도. 만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형사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라고. 합법적 외피를 쓴 살인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메모와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대식이도 데리고요. 그래라.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네, 아버지. 너 변호사 친구 있지 않나? 네, 있는데요. 왜요?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나? 상담할 게 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이야기하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30년 형사로 살면서 배운 모든 것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만수는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텅 빈 302호 문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만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로는 약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넣고 경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몇 달은 봐야 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또 누가 죽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적 절차뿐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만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소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일상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만수는 매일 관찰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아침에 창밖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는지, 식사 시간에 무엇을 남기는지, 면회를 기다리며 무슨 말을 하는지. 만수는 사토 하루코의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따님께, 어머님은 매일 오후 3시에 로비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드십니다. 누가 들어오나 보시려고요. 어머님은 따님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말 속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만수는 연금을 빼앗긴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드님께, 아버님은 용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매점 앞을 지나가실 때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사탕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립다고요. 현수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현수야, 내가 다녀간 날 밤, 나는 잠을 잘 잤다. 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나는 괜찮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가끔 궁금하다.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무엇이 힘든지. 나는 내 아버지지만 내 삶을 다 알지는 못한다. 그게 미안하다. 다음에 올 때는 내 이야기를 좀 해다오. 나는 듣고 싶다. 편지는 하나씩 발송됐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하루코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로비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딸은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루코는 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집 판 돈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갚을게요. 하루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가끔 얼굴 보러 와라. 그게 더 좋다.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느냐고 항해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1명, 2명씩 면회 오는 가족이 늘었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만수는 유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상담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무슨 상담이요? 가족과 입소자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는 겁니다. 경제적 학대, 방임, 이런 것들을요. 유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설에서 허락할까요? 시도는 해봐야죠. 유나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건의해 볼게요. 며칠 뒤 시설장 서재호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요즘 편지를 보내신다면서요? 서재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만수는 서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설장님께서는 태식 씨 기억하십니까? 서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2호, 장태식 어르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방치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서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돈을 받고 노인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개입해야 합니다. 외면하면 시설도 공범입니다. 서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십시오. 법률 지원도 연결하십시오. 그게 시설이 할 일입니다.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제 편지가 불편하시다면 막으십시오. 대신 시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만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시설은 공지를 냈습니다. 입소자 권리보호 상담 창구 운영, 법률복지 전문가 연계 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시작.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2월 말 현수가 손자 대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햇볕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뭘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게 제가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 현수야, 만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현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대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회복지학과로 진로 바꾸려고요. 여기 오면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같이 외로운 노인분들을 돕고 싶다고. 만수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 들었어요. 편지 쓰신 거, 시설 바꾸신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수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의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었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니었다. 다음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길을 닦는 것이었다. 만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푸른 정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도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의 불, 복도의 비상등, 누군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만수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지금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바꿔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유나가 있고 현수가 있고 대식이 있었습니다. 하루코와 그 딸이 있었고 변화를 시작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남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긴 가족 올 때만 사람 대접받는 곳입니다. 만수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가족이 오지 않아도 사람으로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올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